울산 트램 1호선 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김상국 울산시장 당선인이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트램을 하면 오히려 차 막힌다.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진행했는데 그대로 진행해라. 이런 의견들이 충돌을 하고 있고 6월 25일 점검회의 이후에 울산 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 의견을 내세우면서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중단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5일 점검회의에서는 김상욱 당선인은 시민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매몰 비용보다 착공 시에 대중교통 완전 마비가 된다라는 우려를 내세웠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 및 사업 종료 방안 및 국비 반납, 특히 국비 반납을 이것을 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는 것을 지시를 했고, 현 울산시 공무원 측에서는 매몰 비용 및 계약 2024년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에 대해서는 차량 구매 계약을 진행을 했고 이미 막대한 행정 및 자금이 집행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포기를 하게 되면 국비 2228억 원을 반납해야 되고 용역비 설계비로 123억 원이 매몰된다라고 하면서 부딪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탐이 기본 계획을 마친 국택사업을 뒤집을 경우에 중앙부처와의 신뢰 상실, 부처간 전환 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상욱 당선인이 다소 강한 어투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할 것을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트램 담당 과장이 사직 의사를 내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 트램을 건설하게 되면 두세 개 차선이 영구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가중된다. 트램을 건설하는데 오히려 교통혼잡이 가중됨으로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부분이고, 반박하는 측에서는 대중교통 전환을 통해서 전체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당선인 측에서는 건설비가 뭐 1조 원대까지 폭등할 수도 있고 연 1천억 원 적자가 있는데 이것을 울산시 재정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이미 예타 통과된 예측 가능한 사업비가 있고 3,800억으로 사회적 편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들은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2천억 원의 적자에 대해서 118억 원의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이 버스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고, 프레임을 대신해서 BRT라든지 공업타 로타리 같은 경우는 입체 교차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버스로는 대규모 수송이나 정시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트램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점검회의에서 나왔던 자료를 조금 보면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연 196억 원이 들고 요금 수입은 82억 원으로 예상이 되어서 순적자는 114억 원이나 되는데, 이는 시재정 파탄 요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고,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는 114억 원과 관련해서는 위례트램이 울산 트램의 절반인데 적자가 250억에서 300억 정도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울산은 이미 비리가 두 배나 되는데 왜 적자는 114억 원밖에 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뭐 민간 위탁 및 인력 운영을 최적화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램 공사와 관련해서 차량 속도에 대해서 보면 공업탑 방향, 문수로에서 대공원 쪽에서 공업탑 방향으로는 현재 22km, 그리고 대공원 공업탑에서 대공원 방향으로는 13.7km 정도 나오고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4.8km까지 떨어지게 되어서 완전히 교통이 마비가 돼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실무부서에서는 뭐 정시성과 우선 신호 공급을 최적 대책으로 세우면서 트램이 건설되고 나면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추가 같은 경우도 3,800원 예정액을 초과했을 때 공사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실무부서에서는 터널 굴착이 없어서 무리한 설계를 변경할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당선인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냐, 중단됐을 때 책임질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부에서는 뭐 정확하게 책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다만 이 부분은 당선인이 본인의 의견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실무부서한테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다소 강압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비 반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비 환급해서 이것을 BRT라든지 타교통으로 전환을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 타 산업 불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국비만 반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실무부서 입장입니다. 이 실무부서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찬반 의견들이 쭉 있어서 이것들을 조금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김상욱 당선인은 이 재검토 추진 배경에 있어서 만약 공사를
시작하면 남구 도심의 교통 혼잡이 극대화되고 사실상 시민들의 생활이 마비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액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위례 같은 경우도 1,800억에서 시작해서 3,000억까지 올랐던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3,800억으로 공사비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증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00억대 이상 장기 운영 적자 부담을 계속 시재정에 입힌다라고 하면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118억 원이라는 적자 규모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라든지 트램 추진 진영에서는 도로 차선 감소보다 트램 도입에 따른 승용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모더 시프트 효과라든지 대중교통 분담률이 더 올라가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더 완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미 진행을 10여 년간 진행을 해왔는데 이 국비 반납에 따라서 시위 신뢰도가 추락하고, 그리고 기집행 예산 파기에 따른 매몰 비용이나 중랑공 광역교통 차원에서 1호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선인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재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재검토가 아니라 사실상 트램 1호선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던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시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종료하거나 대안적 교통수단으로 도입을 하자, 이 BRT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꼭 트램을 해야 하나, 그냥 포기하고 버스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당선인이 BRT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BRT라든지 트램이라든지 결국에는 트램과 다름없이 두세 개 차선을 막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는데 BRT가 효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했고요. 어쨌든 당선인의 이의제기는 충분하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위례 트램에 비해서 울산 트램의 길이가 2배나 되는데 적자는 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선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청에서 제시한 자료가 의문이다라는 것에 이의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러면 담당 부서가 이게 트램을 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게 했던 건가, 자료를?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호기심이 좀 생겨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울산에는 이제 버스만 기존에 있었는데 버스를 제외한 다른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된 것을 동아일보에서 한번 정리한 부분에 있는데, 울산시에는 왜 지하철 트램이 없을까라는 내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울산시가 트램을 처음 추진한 것은 2005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뒤에 보시면 알겠다시피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 2002년 정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2012년 1월 개통 예정으로 기본 설계에 착수를 했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만 지하화하는 신형 노면 전차 방식으로 건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형 노면 절차가 트램을 의미합니다. 2004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있었는데 울산시 경전철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2004년 12월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 8월경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걸로 조사가 되는데 아마 이보다 더 이른 시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확인한 것은 적어도 2002년 8월경에는 신문에 해당 내용들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2004년 12월에 예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재 트램 1호선 같은 경우는 신북 로타리에서 기존 도로를 쭉 따라서 태화강역까지 되었는데, 2004년도에 검토했을 때는 효문역에서 시작을 해서 태화강역을 거쳐서 신북 로타리를 거쳐서 구라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타까지 통과하고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했지만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반대가 심했고, 특히나 울산은 광역시 가운데서 교통 혼잡도가 가장 낮고 우회도로와 도로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트램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섣불리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2006년 정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현재 2026년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교통 혼잡도가 낮다라는 이야기는 현재는 이야기가 없지만 운수로 우회도로라든지 적자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동일한 이야기가 어쨌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트램 건설 여부가 쟁점이었고 당시 박맹우 불산시장은 선거 직후 트램 건설 보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맹우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선을 하면서 울산을 12년 동안 이끌었는데 2002년부터 해서 2014년 3월 31일까지 울산시장을 맡았습니다. 2023년에 있었던 트램 재검토 보고서에서도 보면 울산 경전철 1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정 보류를 하면서 타지 자체, 용인이나 김해나 의정부 사례 등 적자 운영에 대한 재정 악화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특히 용인과 같은 사례는 최근 들어서 이제 대법원에서도 법원에서도 이제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2008년 당시에 이제 적자 운영에 대한 재정 악화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제 트램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가 2009년에 이르러 가지고 울산권 간선급행버스 체계 BRT 조조사 용역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램을 포기한 이후에 BRT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2009년 BRT를 검토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가 2011년에 울산 양산시를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과 연계해서 트램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예타 신청을 했는데, 2012년에는 예타 조사에서 영대 편익이 1 이하로 나와서 무산이 됐다. 결국 트램 건설 방안이 백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에서 2014년까지 박명훈 시장이 이끌었는데, 박명훈 시장 때 2006년에 트램 포기 이후에 결국 또 2011년에 트램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포기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다시 재추진하는 주체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울산광역시 회의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2009년에 BRT 냉상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서 2009년에 BRT가 있었던 부분들은 앞서도 보시다시피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BRT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가 2015년에 이르러 가지고 다시 BRT 사업과 유사한 접근 프로세스를 개발하면서 트램에 대해서 도입을 하는, 트램과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박명훈 시장 때 2009년 BRT 검토 후에 포기를 하고 2011년에 트램을 재추진하고 2012년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고, 김기현 시장으로 바뀐 이후에 2015년 울산광역시 의회에서 먼저 트램에 대한 논의가 재시작된 부분입니다. 이를 정리해서 보면 한 2002년경부터 트램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2004년도에 예타를 통과해서 2006년에 기본 계획까지 나왔지만 건설 보류가 되었습니다. 교통 혼잡도가 낮고 우회도로와 도로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트램 건설을 서두를 필요 없고 적자 운영도 불가피하니까 굳이 하지 말자라고 했고, 2009년도에 BRT를 검토했으나 용역 발주 검토를 했는데 발주하지 않고 종료가 되었던 부분이고, 2011년에 트램 재검토를 해서 예타를 신청했지만 무산이 되었고, 2015년에 다시 트램 재검토 의견이 울산시에서 나와서 현재 2026년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차라리 지하철로 하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하철로 하면 공사비가 현재보다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가 아예 안 되고 예타에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지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공사비가 많이 증가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투입 비용에 대해서 수요가 적다라는 건데, 이게 지하철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거장 개수 자체가 트램에 비해서 적어져서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트램 같은 경우는 지하철 대비 공사비가 4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기 훨씬 수월하고, 그리고 지하철 대비 승강장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수요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지 않아서 총 이동 시간은 오히려 단축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트램을 지하화하면 어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도 비용 상승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트램으로 하게 되면 차선 수가 줄어들어서 차선 수가 축소되어서 결국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트램과 유사한 BRT는 어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트램, BRT, 굴절버스를 봤을 때도 굴절버스 대비해서도 일회승차 인원이 두세 배 더 많고 그냥 일반적인 버스에 대해서는 5배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트램은 여러 개 문으로 승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탑승의 시간 단축이 충분히 가능하고 우선 신호를 통해서 이동 시간도 단축이 가능한데, 그럼 BRT도 우선 신호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트램과 동일한 횟수로 진행을 한다면 BRT도 우선 신호가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다만 창원과 같이 지금 BRT로 운행을 하는데 굴절버스로 아니라 일반 버스로 운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대의 버스를 투입해야 되는데, 모든 버스를 우선 신호를 주게 되면 일반 차량의 통행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선 신호를 모두 도입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제가 나온 부분들을 이야기를 어느 정도 취합을 한 거고,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은 되지
않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트램이 비용이 더 많이 드냐? 트램이 비용이 더 많이 들기는 하는데 BRT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많다. 그래서 비용 문제만 해결하면 트램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추진 측에서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도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니까 기존의 BRT로 도입하는 것은 애초에 용역 자체도 발주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하철이 아니라 트램을 지속적으로 20년 넘게 계속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트램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투번 트램을 추진을 하면서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에서 2020년, 2026년까지 쭉 진행이 되었고, 그 사이에 김기현, 송철호, 김두겸 3대 시장이 바뀔 동안에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현재 부대 시장이 김상욱 당선인까지 왔는데 현재 트램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이 다시 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트램 1호선을 잠깐 보면 1호선부터 지금 4호선까지 계획은 잡혀 있는데 현재 예타를 통과하는 것은 1호선만입니다. 전체 길이는 약 10km 정도고 사업비는 3,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복 교차로에서 시작을 해서 태화강역까지 있는 남구를 관통하는 노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2호선 같은 경우는 울산시장 당선인은 김상욱 당선인이 야음 사거리에서 북울산역까지 이어지는 해당 노선을 우선시 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출퇴근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1호선보다는 2호선이 오히려 낫고 1호선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부분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상욱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재검토를 하겠다라는데 실패한 타도시 전철을 밟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 타 광역시의 경전철 부도 위기라든지 트램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예타 통과 이후에도 해당 논란이 발생을 했고 실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3,800억 원으로 절대 완공이 불가능하고 100억 원대 적자도 유지가 불가능하다. 울산 시민 혈세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측에서는 울산 미래 100년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혁신할 필요가 있고 노면 레일 설치로 추가 증액 요소가 제한적이고 대량 수소 및 정시성 확보를 통해서 대중교통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램 1호선 건설로 인해서 도로 차선 감소 우려와 트램의 차량 감축 효과 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욱 당선인이 최초 트램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만약 공사가 시작될 경우에 얼마 정도 정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울산시가 이제 6월 25일 날 점검에 의해서 내놓은 거는 현재 공업탑에서 대공원 정문까지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13.7km가 나오고 대공원 정문에서 공업탑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재 22km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5시에서 6시 기준 어떻게 보면 약 피크타임 직전이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공업탑 방향으로는 7km 그리고 대공원 방향으로는 무려 4.8km 사실상 걷는 속도나 마찬가지로 속도가 아주 저하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34년인 문수로 우회도로 남산 쪽 위쪽을 통과하는 문수로 우회도로를 개설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이 오히려 다소 높은 속도로 통과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해당 부분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건설돼서 현재 입주하는 걸 전제로 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업탑에서부터 옥동 학원가까지가 어떻게 보면 상습 정체 구간이랄 것입니다. 특히나 출근이나 퇴근 시간대 많이 막힐 뿐만 아니라 이 퇴근 시간대는 학원 차량들하고 뒤섞여 가지고 극심하게 막히는 구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주변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개통 입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위로 공원로부터 하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B08구역 라이에스 아파트도 이제 입주를 2028년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입주하고 나면 교통량들이 더 늘어서 사실상 이 문수로가 기능을 할 수 없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이 트램 1호선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반론으로는 또 뭐 대량 수송에 의해서 차량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근데 트램이 완공된 이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 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트램이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제 자동차에서 트램으로 수송 전환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승용차
운행 대수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트램이 정확한 탑승 시간을 보장하게 되면 자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대폭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선인은 BRT를 통해서 트램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세금은 더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추진론자들은 BRT를 하면 트램과 동일하게 차선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거고, 트램을 하면 해당 구간의 버스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 현재 버스에 많이 투입하고 있는 적자 부분을 오히려 줄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진론자들은 아무리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공급을 해도 이제 승용차 이용 자체가 불편이 수반되지 않으면 통행자들의 실질적인 수단 선택 행태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승용차가 계속 편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승용차를 계속 타고 다니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정책 방향은 자가용에 과도하게 배분된 도로 인프라를 정상화해서 자가용의 속도를 낮추는 대신에 대중교통의 전용 공간을 배분해준다. 배분해서 대중교통의 통행 속도와 정시성을 보장을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현대 교통정책의 방향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트램 설치 부분이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김상욱 당선인은 버스 개편이나 공영제를 제외하고는 뭐 주차장 공급 확대나 도로 추가 건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이런 현대 교통정책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트램을 재검토하는 부분들도 이러한 주된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트램 공사로 인해서 차선 축소가 되면 그로 인해서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차선이 줄어들어서 도심교통이 사실상 마비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청 측에서도 공사 중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행 속도가 4.8km로 나와서 엄청나게 혼잡도가 높아진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특히나 가장 혼잡한 시간이 아니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를 했는데도 4.8km라는 것은 아마 6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학원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을 추산해서 본다 하면 아마 걷는 속도보다도 못한 시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차선이 영구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해당 부분은 굉장히 뭐 일리 있는 지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문수로의 공업탑 로터리 쪽에 있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7개 차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트램을 건설하고 나면 3개 차선을 양방향 3개 차선씩을 해서 총 왕복 6개 차선을 그대로 운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로수는 유지를 한다는 것인데, 다만 해당 부분과 같은 경우는 여기 좌회전 차선들이 일부 포함이 돼 있어서 해당 부분을 제외를 하고 3개 차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1개 차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좌회전 차선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차로수를 최대한 유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폭을 차선의 폭을 3m로 해서 줄이고 인도의 폭도 5m에서 3.7m 정도로 한쪽 방향을 줄여서 어쨌든 차로수를 최대한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차로수가 줄어드는 부분으로 인해서 체증이 심해질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공 이후에 생각을 해본다 하면 결국에는 차선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당선인의 이야기가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당선인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한 3.5m 정도 되는데 3m로 줄어들면 사고 위험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로폭이 3m 수준으로 지나치게 좁아지면 초보 운전자나 뭐 화물차 통행 시에 접촉사고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주행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또 추진론자 측에서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애초에 해당 구간은 시속 50km 제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소하게 되면 운전자의 긴장을 자극해서 감속 효과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트램 건설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발생을 해서 속도가 더 내려간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데, 그렇다고 하면 안전 속도와 관계없이도 더 속도가 내려가서 사고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트램 자체는 고정 궤도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중대나 사고 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 10조에서 보면 차로 최소 폭을 정해놨는데
설계 속도가 60km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3m를 확보하도록 하면 사실 이 규칙에 따른 혹은 최소한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궁금증이 이제 차선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타 보고서상에 나오는 부분이고 어차피 울산시의 뭐 실무자들이 점검회의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실무진들은 알고 있었을 건데 왜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차선 수가 줄어들지 않는데 공사 기간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차선 폭을 줄여서 차선을 확보하는 공사를 먼저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애초에 어떤 방식으로 차선 폭을 줄여서 차선을 확보하는 공사를 먼저 하고 트램 공사를 하면 그러면 공사 기간 동안의 속도를 줄어드는 것이 좀 더 완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없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트램 공사 완료 후에 문수로 우회도로 개통이 될 경우에는 속도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왜냐하면 문수로 우회도로 개통은 2034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예상을 한다 뿐이지 대부분 예상하는 기간보다 몇 년이나 더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수년간 이 문수로 우회도로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호선 운행이 될 것인데 만약에 트램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때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차선이 그대로니까 뭐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던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구 지역의 아파트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정된 입주 인원이 모두 입주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문수로 정체가 매우 심해질 거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규 입주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트램과 같은 신규 교통수단을 도입을 해서 수송 전환율을 극대화해서 애초에 문수로로 들어가는 부분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인원들은 이제 D089역이라든지 봉원로 쪽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문수로로 수요는 주로 학원 수요지 그 외에는 굳이 문수로 진입이 필요한지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남산로를 이용해서 봉원로 아파트들은 아마 빠지게 될 것 같고 D089역 같은 경우는 부산 방향 같은 경우는 두항로를 이용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반대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봉원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 방향을 하기 위해서 굳이 꼭 문수로를 안 거쳐도 되는 부분도 있고 라이레스 같은 경우도 이제 북부 쪽으로 가기 위해서 2회로를 타기 위해서 문수로를 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다소 우회를 해서 두항로를 이용해서 남부순환도로로 2회로 진입을 해서 북부 쪽으로 가는 방향들도 있기 때문에 문수로 체증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해당 인원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체증이 발생을 하고 그 주변의 아파트들은 우회를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아파트 건설로 인한 문수로 체증은 주관적인 생각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비 과다 지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선인은 사업비를 현재 3,800억대에서 1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고시된 금액은 3,814억 원으로 해당 부분으로 이제 계약까지 된 상태인데 뭐 최근 3년 새 급증 뭐 원자재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반영할 경우에 조 단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비 폭증을 울산시 재정만으로는 메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철도처럼 지어놓고 방치하거나 공사하는 중간에 멈추는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수로 체증은 심해진 상태이고 그런데 공사는 하지 못해서 그 체증이 몇 년간 더 가게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례 트램과 관련해서 1,800억대로 했는데 이게 3천억까지 올랐다. 라고 하면서 울산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위례 트램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총 사업비 1,800억대를 이야기하면서 기초조사를 하면서 추정비가 나왔던 것이고 2015년에도 민자사업 접수 제안을 하면서 1,800억 원대로 했는데 민자 적격성 탈락을 하고 민자에서 결국 진행을 하지 않고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금액이 2,600억으로 올랐고 2022년에 공식 승인되면서 차량 계약까지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2,614억 원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공정률 80%를 상회한 지점에서 이제 뭐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매립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3천억 원까지 현재 올라와서 최종 사업비 타결은 완료가 되어서 사실 울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올라갈 부분들은 분명히 생길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례 트램이 1,800원에서 3,000억으로 올랐으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 3,800억에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1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과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훨씬 많은 금액, 이것처럼 뭐 2배 이상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위례 트램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계약까지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트램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 최초 계획부터 해서 기본 계획 승인했을 때 이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이 돼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검회의에서도 나온 물가 변동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추가 사업비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 터파기 중에 뭐 매립 폐기물 처리라든지 시장 물이성, 정거장 개선 같은 경우에 이런 추가 사업비가 일부 들었는데, 현재 시청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예정된 게 없으니까 없다라고 할 것이지만,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만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나 현장 요인으로 증액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당선인이 이야기한 저 1,800억 원이 6천억 원이나 뭐 1조 원까지 뛸 거다라는 주장은 약간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도시철도 중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던데, 광주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공사 중단이 현재 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안지구라고 해서 이 수안 지하차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안 지하차도 부분이 있는데, 현재 광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같은 경우에 지하철을 약간 깊은 심도에서 하는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약간 저심도라고 해서 땅을 상대적으로 적게 파고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가 있다 하더라도 깊은 심도에서 진행이 됐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지하차도가 있는데 저심도로 했을 경우에는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 13공구가 중단이 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차 지하차도 인접 구간이 공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노선 공법 변경이 필요해서 중단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지하철 수안 지하차도 구간의 대안 노선을 검토해서 지하를 우측편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진행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광주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서 보면 중단된 것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2002년 기본계획 승인이 있었고, 예타 신청을 했으나 재원 조달에 대해서 재검토 요구가 있었고, 2010년에 예타를 다시 해서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나 정책적 고려를 해서 예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고, 2013년에 기본계획이 다시 재검토가 되면서 지상 고가에서 저심도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윤장현 시장이 2호선 재검토를 지시를 했고, 시의원과 시민단체 반발로 결국 원안대로 건설을 하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건설비 추가 증가 우려 속에서 광주시는 원안 트램 모노레일 5개 대안을 다시 제시했고, 2016년에 원안 중심으로 다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8년에 사이에서 총 사업비 2조 원 가량으로 해서 확정을 하고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2018년에 다시 또 공론화를 추진을 했는데, 시민 참여단 수기 토론을 해서 건설 찬성으로 권고를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 공사비 때문에 중단된 바는 없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계속 재검토를 요구를 하면서 공사가 늦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광주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도 트램 1호선과 지금 현재 울산 트램 1호선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갔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2002년 이때 트램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2004년도에 통과를 했었는데, 그걸 진행하지 않고 다시 재검토하고 해서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광주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1단계 구간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호선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중단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계속 진행을 해서 어쨌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다고 보입니다. 당선인이 또 최근에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대전 트램 같은 경우도 지연이 된다라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개통이 한 1년 6개월 정도 늦어진다라는 건데, 트램이 개통되면 트램 이용에 따라서 차량 이용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공사 기간 동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김상욱 당선인의 이야기고, 또 대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연되면 김상욱 당선인 이야기처럼 장기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 트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대전 지하차도 수용 등 이례적인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울산 트램은 11km 정도인데 대전 순환선 같은 경우는 전체 노선이 3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규모 자체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대전처럼
줄어들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청 입장에서는 노면형 시공을 하기 때문에 비용 관리라든지 애초에 위험 예상하지 못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김상욱 당선인의 이야기가 문제 제기가 틀린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가 약간 부정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례 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사비 올라간 부분들 자체가 뭐 공사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이 아니라 이미 그전 대획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막 6천억이나 1조 원을 이야기하는 거는 좀 유언비어가 아니냐 오히려. 그리고 시민들을 오히려 불안케 해가지고 급박한 수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추진론자 측이나 반대 측 입장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나 자료조사에 기초해가지고 사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트램 공사비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2019년에 했을 때 3,059억 원이었고 2009년에 자료가 나왔을 때도 3,059억 원이었고 2004년엔 또 역시 3,059억 원이었는데 2005년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하면서는 3,800억 원으로 약 800억 원 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 3,814억 원으로 계약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지비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뭐 연 1,000억 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당선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선인은 트램 운영에 따라서 연 1,000억 원 가량 격차가 추가가 되면 현재 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1,500억 원에서 200억 원의 적자 보전 지원금 등을 본다 하면 이것에 더해 가지고 3,000억 원까지를 부담을 하게 되면 시재정에서 부담하면 울산시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2024년에 시내버스업계에 1,556억 원을 지원을 했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는데 적자 보전 노선에 1,176억 원, 한승 운임에 138억 원, 벽지 노선 손실 보상이 24억 원, 유류세 보조 28억 원, 친환경 구입 지원에 190억 원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애초에 트램 운영비용 자체가 196억 원이고 요금 수입이 82억 원이어서 114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800억 원, 21년에 940억 원, 22년도에 1180억 원, 2023년도에도 비슷한 규모로, 저는 이렇게 돼 있지만 비슷한 규모로 돼 있고, 2025년에는 1,450억 원까지 돼 있는데, 이것은 임금 인상 때문에 해당 부분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건비 폭증 및 고령층의 무임 승차 등으로 매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램을 도입 안 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를 추가 도입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추가 도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으로 흡수가 더 많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하면 버스 추가 도입은 편리는 증가시키겠지만 결국에는 재정지원금은 더 증가하게 만드는 문제이고 버스인가 트램인가 이것을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버스에 재정 지원할 것을 뭐 트램이 흡수를 하게 된다 하면 트램이 적자 본다 하더라도 버스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하면 결국에는 이 재정 지원금이 전체로 봤을 때는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오르는 속도가 뭐 버스만 있을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추측에 기반한 부분들이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 관련해 가지고 보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2020년에 8억 800억 원, 21년에 940억 원, 22년도에 1183억 원, 23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했는데 이때는 요금이 오르면서 인상폭이 살짝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추산으로는 1,450억 원 정도인데 임금이 인상되면서 영향이 있었다 하고요.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트램 적자 114억 원가에 대해서 울산 트램은 위례보다 길이가 2배인데 적자는 절반인데 이 자리를 믿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제 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 할 것인데 당선인 주장은 위례선 적자가 연간 250억 원에서 300억 원인데 울산은 트램이 114억 원밖에 적자 안 나는 게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봐도 뭔가 그럼 뭐 운행 횟수가 적나? 뭐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선인이 주장하는 적자 250억 원, 300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가 있는 것인지 이게 또 오히려 도리어 이게 궁금한 부분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서울시 연구원 분석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위례선 적자가 연간 35억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나왔고 이걸 대한경제 2025년 7월 7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위례 트램 운영비가 연간 1,195억 원이어서 연간 운영비가 239억 원이다라고 해서 하남일보에서 2025년 9월 5일자로 나왔는데, 그러면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적자로 볼 수 있는 최대 규모가 239억 원에 불과한데 적자 규모가 250억 원에서 300억 원인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일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성남시 위례선 트램 관리 운영 3회 민간 위탁 동의안 2024년도에 제출이 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위탁 수수료를 계산하면서 사업비로 약 239억 원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아마 신문 기사 아까 나왔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운영비 자체가 239억 원인데 적자가 이 규모를 넘어서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애초에 당선인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적자 규모라든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트램 추진론자들은 버스 노선, 뭐 트램을 포함해서 버스 노선을 대개편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효율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버스와 트램은 독립된 게 아니고 트램 1호선이 개통이 되면 중복되는 비효율 버스 노선들을 연쇄적으로 정비할 수 있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2024년도에 버스 개편한 거 아니냐, 그것의 중간 단계로서 환승 노선, 순환버스 노선이 계획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트램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환승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환승이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워하고 있다, 버스를 오히려 기피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또 추진론자 측에서는 버스 같은 경우는 정시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승을 예상을 하고 왔는데 환승 버스가 제때 안 오니까 결국에는 환승 시간이 길어지고 전체 버스 탑승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트램 같은 경우는 정시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트램 시간을 예상을 해서 버스를 타서 오게 되면 환승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버스가 더 효율화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버스 낭비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 트램 궤도와 겹치는 남구 간선버스 부분은 운행을 감축하고 하고, 그리고 그런 감축된 버스들은 대규모 버스 지원 보전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재정 절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트램과 버스를 전체적으로 하는 이제 종합수지를 관리한다 하면 오히려 적자폭을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이제 적자 규모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편익들, 뭐 노약자 이용 편이라든지 자가용 이용자들이 감소한다든지 미세먼지 감축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또 뭐 이야기를 하시기도 도시 미관 개선을 한다든지 이제 관광용으로도 활용을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하려고 이 도시 미관 개선이라 관광용으로 쓰려고 도입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른 편익이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게 좋진 않을까 생각되고, 또 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트램이 도어투도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많아진다, 그리고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적자가 많아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애초에 도어투도어를 트램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조금 의문인 부분인데, 이건 이제 대중교통 시스템 자체를 이제 구조를 잘못 파악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도어투 개념은 애초에 개인 승용 수단이냐 아니면 뭐 수요응답형 콜버스나 일부 극소수 특수복지수단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집 앞에서 대중교통을 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투도어 수단은 택시 같은 것들, 뭐 장애인 콜택시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트램이나 버스조차도 도어투도어가 아니라 대중교통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도어투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램 대안에 대해서 당선인이 이야기한 부분을 또 살펴보면, 우선은 시내버스를 정상화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도 뭐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인프라 예산 이전에 기존 버스부터 개선을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반론이 또 있는데, 버스 단독 체계로는 이미 대중교통 분담료를 올리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버스만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버스를 안 타고 자동차로 이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노선을 조정을 한다든지 버스 체계를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는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좀 보니까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같은 경우에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무려 30분으로 조사가 되었고, 울산보다 배차 간격이 넓은 도시가 광주인데 광주는
부분으로 무려 12분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정시성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대구 다음으로 낮은 두 번째 정시성을 했습니다. 다만 대구 같은 경우는 정시성은 낮았지만 배차 간격은 상대적으로 울산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21년 자료이기 때문에 2024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에서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 18.9분이 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30분대에 가까운 시간으로 2021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30분대로 배차 간격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배차 간격을 줄이고 여러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버스 노선 개편을 하겠다라고 해서 2024년 12월 21일에 개편이 되었는데, 그 개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또 호소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김상욱 당선인도 당선이 되자마자 울산 버스부터 먼저 챙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취임을 하자마자 7월 1일부터 123번 노선은 다시 운행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개편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존의 정시성이라든지 배차 간격이 크게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교통복지 수준 평가에 있어서도 거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교통약자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철도가 버스에 비해서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공히 다들 인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승강설비, 휠체어 승강설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도가 훨씬 유리한데, 사실상 저상버스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기사님들이 발판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을 버스 안까지 이동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안전벨트까지 착용을 한 이후에 다시 운행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발판을 설치하고 다시 제거하고 이런 시간들을 모두 고려한 다음에 현재 또 길어지는 배차 간격이라든지 정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트램 같은 철도교통 수단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런 휠체어 승강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승강 설비가 훨씬 용이하고 평면이기 때문에 트램과 승강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탑승이 가능한 이러한 구조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향후에는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버스로 저상버스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특히나 정류장에서 버스를 바로 가까이 대어서 바로 올라갈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도로로 잠시 내렸다가 다시 또 버스로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본다 하면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 사용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트램과 같은 철도교통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램 추진론자들 이야기를 보면 버스 환승 시간, 대기 시간이 현재 폭증했고 피로도가 누적됐다라는 건데, 2024년 노선을 개편하면서 시민 체감 피로도가 가장 컸던 것은 저 버스 정류장 대기 시간의 예측 불허성이다라고 하면서, 버스는 도시 문잡 시에 배차 규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상했던 환승 시간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서 피로도가 누적이 되었는데, 트램 같은 경우는 우선 신호로 해서 정시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버스하고 연결하면 환승 거부감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피로도가 줄어들 거다라고 하면서 체감 서비스가 훨씬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안에 대해서는 공업탑 등 주요 로터리를 입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특별히 찾아보기가 조금은 어려웠는데, 당선인 주장은 입체 차로를 통해서 백목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면서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공업탑 주변으로 해서 문수로 구간, 삼산로와 문수로 구간에는 고가차도를 건설을 하고, 봉월로와 두왕차로 구간에는 지하차도를 건설을 해서 논스톱으로 통과해서 차량 속도를 올리자라고 하는 건데, 반론에 있어서는 차 중심주의로 회귀하는 것이고 또 극단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고가차도라든지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되면 수백 수천억 원의 결국에는 원가 지출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트램 예산만큼 들 뿐만 아니라 버스 중심으로 설계를 해서 결국 약자를 철저히 소외시키고 이제 자가용 문화를 오히려 확대 강화하는 퇴행적인 방향이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고가도로로 삼산로에서 문수로 방향 진입만 오히려 빨라져서 문수로 체증이 더 증가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맞지 않을까 보이는데, 현재 대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업탑까지 속도를 울산시에서 조사를 했을 때 공업탑에서 대공원 방향이 대공원에서 공업탑 방향보다 더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제한적인데 특별히 개선한 부분이 없는데, 오히려 공업탑으로 들어오는 것만 고가차도를 통해서 더 속도만 빨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체증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봉월로에서 두항로 지하차도를 추진을 하면
현재 트램 1호선, 당선이 있는 트램 1호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하화하자. 그래서 문수로 교통체증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 이거를 동시에 추진했을 경우에는 봉월로 하보에 이제 승용차를 통과하는 지하차도를 뚫으면 지하차도보다 더 깊은 높이로 결국에는 트램이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하공사의 막대한 공설비가 소요될 수 있고, 지상건설 트램으로도 예타부터 턱걸이로 통과했는데 대규모 지하도로는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또 굴착 비용 증가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삼아 이야기한 부분이어서 사실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BRT 부분에 대해서 꽤 이 부분을 대안으로 댐을 댐 1호선의 대안으로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BRT 경우에 있어서는 교차로 신호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트램을 1회 운행할 때는 뭐 최대 300명까지 수송을 해서 배차 간격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15분 정도 배차 간격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시 전체 신호 체계에서 트램 위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한데, 45인승 버스로 제공하면 버스가 여러 대가 계속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전체 교차로에서 일반 교통에 피해를 안 주고 버스 우선 신호를 계속적으로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또한 이제 BRT 같은 경우에는 트램과 동일하게 똑같이 도심 지상 차로를 두세 개를 상시 점유하기 때문에 차선 감소로 인한 정체가 문제라고 한다 하면 결국 BRT 역시 똑같이 정체를 부르기 때문에 역시 도입이 안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선인의 BRT 대안은 논리 모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트램이 오히려 더 뭐 쾌적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우선 신호하고 차선 점유는 동일하다라는 부분으로 보이고, 그래서 2009년에 BRT를 검토를 했다가 애초에 용역 자체도 발주를 안 하고 중단을 했던 것이 이 BRT가 트램보다 더 좋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트램 같은 경우는 저상 트램으로 되기 때문에 수평으로 단차가 없이 탑승하기 때문에 뭐 유모차나 휠체어나 고령층이 단시간 내에 지체 없이 탑승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문이 여러 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탑승 시간을 훨씬 줄일 수밖에 없고, 저상 버스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휠체어 뭐 전용 경사판이나 수동 인출하는 지연 시간이 발생을 하고, 유모차를 접는 시간이라든지 고령층이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출입문도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탑승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초고령화에 대비해서도 트램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은 1호선은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정체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트램 2호선은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트램 2호선은 1호선보다 오히려 길이가 더 길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인구 밀도도 더 낮은데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의문 제기한 사람도 있고, 트램 1호선 운영비 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2호선을 먼저 하는 부분은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인구 밀도도 상대적으로 더 낮고 한데 2호선에서 이것이 흑자가 될 것이냐, 결국 적자 난다 하면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적되는 문제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호선, 4호선 모두 차선을 잡게 먹게 되는 문제는 동일한데, 그러면 전부 지하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트램을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한 것인데, 뭐 재검토 이야기나 2호선 우선 추진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고 트램을 포기하자는 주장으로 사실상 봐야 되는 거 아니냐. 2호선을 먼저 하자라고 하면 2호선 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선택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 정치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부분을 본다면 2호선 같은 경우에 당선인은 이제 출퇴근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2호선을 먼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동남권 출퇴근 이용 현황을 본다 하면 2호선 같은 경우는 북구와 중구를 거쳐서 남구로 이어지는 노선이긴 한데,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 보면 남구로 유입되는 출근 인원이 울산 전체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울주군이나 북구나 중구나 다른 구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것인데, 어쨌든 남구 내에서도 이동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이 아니라 남구로 유입되는 인원이 가장 많고, 남구에서 나가는 인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울주군과 북구로 이동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을 본다 하면 2호선이 남구에서 북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생길 수도는 있다고 보이지만, 물론 북구에서 남구로 오는 인원들이라든지 중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남구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남구에서 어쨌든
남구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커버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남구에 설치되는 트램 1호선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트램 자체만 놓고 보면 효율적이긴 한데 이 출퇴근 시간에 이제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또 당선인이 이제 트램 지하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004년 예타 통과 당시에는 BC가 1.2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그때 당시에 검토되었던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하안과 지상안을 모두 다 검토해 봤을 때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 기간이 짧은 지상안이 유리하기는 하네, 하나 평면 교차 시에 교통 혼잡으로 인한 민원 유발이 우려되므로 교차로 흐름이 원활한 지하안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지하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결국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고 2012년에 예타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2023년도에는 지하안을 포기하고 전체 지상으로만 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편익을 했는데 이것도 1이 안 되어서 0.85가 나왔고, 다만 정책적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났던 부분을 본다면 당선인이 트램 지하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당선인도 부울경 메가시티 이야기를 꺼내면서 울산이 주도를 해야 된다, 소외돼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메가시티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만 있을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광역교통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부산, 울산, 양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빨간색 노선 부분으로 해서 지금 부산, 울산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이 예타 보고서를 보면 울산 트램 1호선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이 이 광역철도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철도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고, 이제 추후에 개설될 광역철도까지 합쳐지면 이 두 개 철도를 이어주는 1호선까지 합쳐서 활용을 하게 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울산 내부뿐만 아니라 광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철도망이 될 것인데, 이 1호선이 빠지게 되고 2호선만을 한다 하면 결국에는 이 북울산역에서 이어지게는 되겠지만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남구 지역에서 이동을 하는 부분, 특히 북울산역 같은 경우는 정차 횟수 자체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결국 태화강역이 중심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 트램 1호선을 포기하는 것이 불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조사를 하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김상욱 당선인은 이제 뭐 시민 공론화위원회와 뭐 시민 참여위원회 등 현안 수렴을 위한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토목 사업이나 장기적으로 시민 부담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 필요성을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공론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현안으로 트램 1호선을 꼽았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 당선인 같은 경우는 현재 트램 1호선을 사실상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이 또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모든 분들이 이 트램 1호선을 찬성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부분들은 있다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문수로 우회도로 개통 후에 공사를 하면 트램 공사를 해도 차량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문수로 우회도로 개통을 하면 2034년 되어야지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트램 지하화든 지하철이든 공사를 하려면 결국 문수로가 막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결국 검토할 바가 안 된다고 보이고, 그리고 트램 지하화 경우에 비용이 노면 트램보다 많이 들어서 예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생겼고, 또한 이제 BRT 같은 경우는 트램과 다를 바가 없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는 한데 탑승에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철도와 연계 등을 고려하면 트램이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공업타 입찰은 뭐 문수로 우회도로 개통이 되면 오히려 상당 부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굳이 입체화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을 해본다면 저는 기존대로 트램을 해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결국에는 들었습니다. 특히나 20년도 넘게 트램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논의를 기존에도 한 차례 포기를 했었는데 이 포기를 한 부분이 결국에는 트램으로 돌아왔고 또 다시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재검토에서 1호선을 포기한다 해서 그러면 1호선 라인에 있는 다른 교통수단을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이 결국에는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몇 년 후에 또다시 트램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박맹우 시장 때하고 결국에는 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고
트램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분수로 개통 이후에 공사를 하면 트램 공사를 해도 차량 속도가 느려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결국에는 분수로 우회도로 개통 이후에 할 건지 아니면 교통 체증을 감수하고 예정대로 할 건지로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만 트램은 기존대로 하되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본다 하면 결국 지금 현재 울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면 트램을 할 건지 말 건지가 아니라 저는 분수로 우회도로 개통이 행정력을 집중할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을 최단 시간 내에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러한 논의 자체도 좀 더 생산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의견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자료를 보면서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줬던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을 최대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램을 찬성하는 측 의견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도 있는데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트램을 반대하는 의견과 관련돼서 공식적인 보고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적고 어떻게 보면 뉴스상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김상욱 당선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트램 찬성하는 의견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트램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트램이 개통된 이후에도 차선 수가 안 줄어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차선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고 차선 폭이 좁아지는데 교통 속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시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고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 간에도 찬반 의견을 나누기보다는 결정된 부분을 따라서 어느 형태든 간에 빨리 울산의 교통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